이제 정숙님이 드디어 영호님이랑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숙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남자를 꼬실 때 자기만의 법칙이 있는데 이자카야를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작업을 걸 때 가장 많이 데려가는 곳이 이자카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둡고요. 약간의 폐쇄적이고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낯간지러운 대화를 하기가 되게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이자카야가. 그래서 정숙님이 자신만의 스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어두운 이자카야를 가야 하는 거죠. 그 장소로 가면서 차 안에서 잠이 들고 같이 손을 잡고 마치 커플처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바이브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전부터 계속 스킨십을 계속 해왔잖아요. 진도가 빠르게 되면은 몸이 가까워지면 되게 오래된 커플 같은 바이브가 나와요. 그래서 영우님도 볼에 뽀뽀를 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약간의 어색한 그런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고, 페스트 라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은 그렇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사귀기 전에 스킨십의 진도를 너무 빨리 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도착을 해서 바로 소맥을 타거든요. 정숙님이랑 영훈님이랑 항상 무언가가 있을 때는 정숙님이 항상 취한 상태예요. 숙소에서 저녁에 정숙님이 스킨십을 계속 시도를 하고 남자가 다가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그렇게 어려운 여자가 아니야. 너가 다가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자가 아니고 허들이 되게 낮아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좀 더 다가와도 돼 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을 좀 놔주는 거예요, 남자한테. 술을 마시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게 어떤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했어요. 이제 영우님한테도 술 한 번 같이 먹으면 바로 꼬실 수 있는데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수님 자체, 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죠. 보통은 영호님도 인터뷰에서 말하거든요. 여자들이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하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헌팅 포차라든지 합석을 하거나 이러면은 남자들이 대부분의 그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애기 위해서 어두운 장소에서 뭐 갑자기 손 크기를 대보자고 한다든지 무슨 향수 쓰냐고 손목의 향을 맡아본다라든지 이런 벽을 좀 허물면서 여자를 좀 이렇게 꼬시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정숙님이 영호님한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숙님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헌팅 포차에서 합석을 하고 남자를 만날 때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여타 커플들 사이에서도 그 커플만 유독 너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숙님의 가치관이 여기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영호님이 순자님 얘기를 하면서 정숙님이 남녀는 결국에는 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결국엔 남자 여자니까 성적인 어필이 돼야지 이제 관계가 가능해야지 혹은 인터뷰에서 말했던 뽀뽀가 가능해야지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장소에서도 자기 볼을 쓰다듬게 한다든지 스킨십 유도를 되게 쉴 새 없이 하거든요. 패널들도 정말 쉴 틈이 없구나라는 말을 해요. 패널 중에 한 명인 송혜나님은 되게 표정이 안 좋잖아요. 왜 저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프코님이나 이희경님 같은 남자 패널분들은 재밌다. 몰입감 있다.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자들은
아, 저런 식으로 여자를 꼬셔야 되는구나, 헌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옆자리에 오라고 하거든요. 데프콘님도 이 말을 해요. 좋으면 옆자리에 오게 만들고 눈을 마주치고 한 번 쉬고 이러면서 두 분이서 웃거든요. 이게 어떤 길로 나가는 정석인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목적으로 두고 빌드업하고 있는 스킨십인지를 남자분들은 더 잘 알겠죠. 왜냐면 보통 헌팅 포차에서 여자를 꼬실 때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많이 쓰는 빌드업이기 때문에 옆자리에 왔을 때도 계속 어깨에 기대고 목 뒤에 냄새를 맡고 좀 더 끈적한 스킨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영호님도 좀 자극하는 말을 하는데 향을 네가 맡을 일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떡밥을 던지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숙님을 약간 자극하는 말? 마치 답정너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정숙님도 딱 장단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죠. 타투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타투한 여자 어떠냐고? 그랬더니 영호님은 별로 생각이 없어. 별 생각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지금 정숙님의 타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좀 몸 안쪽에 타투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타투를 했을까라고 상상하게 만들죠. 그 사람의 타투가 어디 부위에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타투를 한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허들이 좀 낮은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남자한테 나 그렇게 어려운 여자가 아니야 라는 걸 어필을 계속 하고 싶어 하죠. 영호님이 인터뷰에서 정숙님 얘기를 하면서 자립심이 강하고 아무한테나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먼저 주도권 있게 다가와서 스킨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유혹을 잘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아도, 술 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유혹시킬 수가 있어요. 남녀 불문하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술 취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거는 유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만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성적인 관계, 남자 여자의 성적인 관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없는데 계속 정숙님도 자기만의 스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스킬이 아니에요. 정말 스킬은 이런 거죠.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서 재밌는 대화를 확 끌 수 있고,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재밌는 데이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애프터 신청을 내가 먼저 하는 거죠.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번 또 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럼 우리 언제 또 보는 거예요? 라고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주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술 취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내가 허들이 낮은 여자라는 걸 어필하는 게 자립심이 있고 뭔가 스킬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솔로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걸러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숙님 덕분에 그래도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을 좀 봤던 것 같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